어제 예산안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이 뭐 이제 일부 언론은 막 그러더라고요. 뭐 거대 야당의 폭거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많이 하면서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보도도 좀 많이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단은 시간을 좀 주면서 여야가 협의하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안 정국은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저는 그 정부나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뭐만 있으면 뭐 야당이 입법 폭주한다. 뭐 이번은 뭐 그 검사나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서 예산 탄핵을 했다 또 막 이러더라고요. 갖다 붙이면 전부 이재명과 탄핵 그 두 가지 입법 폭주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나 봐요. 그럼 그 이전에 본인들이 한 짓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성부터 해야죠. 반성부터 해라. 아니 이 예산안 이렇게 가명 예산안이 가명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안 왔잖아요. 아 그렇죠. 시작부터가 안 왔죠. 안 온 이유가 그 가면은 자기 보고 뭐라 그런다고. 아니 그럼 뭐 저기 입법부가 국회가 본인의 뭐 박수부대입니까?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고 애당초에 그 예산안과 관련해 갖고 진정성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예산은 한 해에 그 677조에 달하는 정부의 살림을 하는 거라서 그 안에 쫙 보면은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얼마나 야당하고 미리 설명하고 와서 그거를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얼마나 정말 성의를 다해서 다 합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식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니네가 요구하는 증액은 안 되니까 삭감부터 철회해. 안 그러면 우리는 아예 그냥 그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 이렇게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아시겠지만 그 예산안에 증액에 대한 권한은 없잖아요. 국회가. 정부가 다 정부한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77조 예산안 중에 보면 이제 사실 올해도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에 의해서 올해도 30조 정도 결손이 일어나는 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정 정책은 전혀 쓰지 않고 건전 재정만 지금 외치고 있으면서 부자 감세는 많이 좀 해주고 민생 예산들은 어디서 깎아야 되니까 민생 예산은 줄줄이 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6대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좀 증액을 하고 불효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좀 삭감을 하자. 이 기조로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건 이미 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부터 우리가 봐왔죠. 그리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지출 증빙 안 하면은 우리는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22대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상식이죠.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특활비를 쓰고 있는 건데 당연히 증빙해서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쓰였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예산을 다 잡아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도 있잖아요. 그 지금 경영이 이제 영업이나 영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고 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나 뭐 성과급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부터 좀 삭감을 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효불급하지 않은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거는 조금씩 감액해 주는 게 정부 또 국민에 대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생 예산이라고 했던 것들 하나도 증액 안 된다라고 뭐 지역화폐라든지 특히 지역화폐라든지 그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도 아니고 유지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꼬리 붙여가지고 증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야당, 그 국회에서는 그러니까요.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증액은 공격하고 있다. 안 된다라고 민생 예산 안 된다라고 초부자는 감세해주고 그리고 민생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불효불급하지 않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자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생 예산이에요, 특활비가? 그 검찰에서 그 특활비 가지고 저 염소고기 먹고 뭐 저기 청계산 가서 소고기 먹어갖고 막 그때 기사 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영수증 내라 했더니 뭐 휘발돼 갖고 안 보인다라든지 뭐 먹칠해 갖고 내고 그랬잖아요. 논란이 컸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갑자기 또 이 생각나네.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뭐 했다고 그 기소했잖아요. 기소했죠. 그 윤석열 저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얼마나 많이 써댔습니까? 그 지금 그 1억 5천짜리 특활비 한번 쓴 거였는데 영수증 한 장짜리예요. 영수증 한 장으로 다. 한 장이 1억 5천. 그렇게 본인들은 써놓고 그 이재명 대표는 우리 그 이 애청자분들께서 좀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법인카드 관련된 그 기소건은요.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단 10원 한 장 쓴 게 없어요. 그거 아시죠? 맞아요. 근데 그걸 쓴 거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쓴 게 아니라 그 이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 관련된 것들을 쓴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한테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쓴 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보수 언론에서 살짝 오해하도록 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1억 넘게 썼어? 네. 유용했어? 이렇게 보는 게 크게 아니고. 아니 그것도 그리고 그 1억이라는 것도 그 중에 뭐 차량 주비 6천만 원인데 예, 그것도 임기 중에 다잖아요. 아니 그 윤석열 총장 때는 영수증 한 장에 1억 5천이라니까요. 이런 불공정 아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입만 아프죠. 뭐 10만 4천 원 갖고 예. 기소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고 500만 원짜리 봉투 2개 뭐 이렇게 명태관에 준 거 다 나왔는데도 그냥 뭐 다 무혐의 처리한 이런 뭐 무혐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다 이제 비교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안도 보고 있고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도 감액 예산안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폭거한거냐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활비 문제, 그러니까 이른바 권력기관, 사정기관의 특활비, 특경비 이 부분 증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걸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국회의 직무이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 여당의 예. 전략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11월 말까지 그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원안대로 본회의 올라가잖아요. 12월 2일 날 어제 올라가게 됐죠. 그렇게 노린 거죠. 그냥 우리가 다 그냥 합의 안 해주면 그냥 정부안대로 올라갈 거야.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올라간 다음에도 계속 막 합의가 안 되면 자기는 안대로 우리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12월 말 지나가면 준예산으로 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야당에서 이거는 독박 쓴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가 정말 본인들이 비판할 때 헌정사상 최초의 삭감안을 의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바보입니까? 그 저쪽의 의도를 뻔히 아는데. 그리고 저기 그 예결위원장이 박지영 위원장이라든지 그 소위 그 허영.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이 품성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오죽했으면 그래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어제 제가 그래서 허영 의원 보고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삭감한 것도 보면 4.1조 감액한 거잖아요. 네. 보통 그 정도 감액은 그 전에도 다 해왔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할만하네. 그러니까 이 사정기관들, 권력기관들 특활비 문제, 특경비 문제 이거 그래 제대로 못하면 삭감해야지 이런 국민들의 여론. 예비비 왕창 해놓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해외 순방.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잘라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도 잘라내고.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그것도 잘라내고. 그 예비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4.8조를 예비비를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작년이나 올해도 1.5조 이상을 쓴 적이 없어요. 예비비를. 네. 그래서 2.4조 삭감한 거잖아요. 그래도 2.4조 남잖아요. 그러니까 쌈짓돈처럼 쓰려고. 예, 그러니까 평상시 쓰도 1.5조 쓰더라도 9천억이 남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했습니까? 예비비로 그동안 대통령실 그 이전하는데 그 모자라고 처음에 495억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막 2천억 넘어가고 막 다 하면 거기다 쓰고 해외 순방비로 다 전용해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활비도 뭐 저기 아까 말한 것처럼 특활비 같은 경우는 증빙서로 낸 그 경호처 같은 경우는 다 풀어줬어요 다시. 맞아요. 예, 그거 다 합쳐봤자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도 지금 보면은 이 삭감 예산안,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큰 폭거를 한 것처럼 막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내용 보니까 그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민생 치안 뭐 이런 예산 그리고 마약 수사와 뭐 그 특수사 어떻게 하냐 뭐 그거를 써야 되는데 특경비나 이런 거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수사비도요 1,200억 따로 예산이 있고요. 그 활동비 지원 예산도 800억이 또 있습니다. 수사 관련돼. 예, 그거 다 그거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는 뭐 이거는 국민들이 워낙에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비판 여론이 또 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물타기하러 국회 특활비는 왜 안 없앴냐고. 국회 특활비.
그 특갈비 국회 특갈비 옛날에 홍준표 네. 아, 그 집에 갖다 대표 시절에 그 생활비로 썼다 그래가지고 그때 90%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이미. 이미 많이 깎여 있죠 지금. 다 깎아놨죠. 이미 깎여 있죠. 특갈비가 무슨 제가 알기로는 8, 9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특갈비는. 꼭 진짜 필요한 그때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그 금액만 남겨둔 상황인데. 전 그럼 뭐 그것도 뭐 없애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쓸 건 아니니까. 그래요. 지금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이 좀 아니 보고 있을 것 그 같은데? 논리를 예. 갖다가 이걸 네. 물타기 하려 그러면 그거 우리 아마 당 대표나 지도부도 안 받는다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더 깎겠죠. 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계속 국민의힘한테 제시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 사실 어제 상정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의장님이 또 10일까지 아쉽겠어요. 연기한 거는 너무 이제 아쉬운데.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문자 엄청 오고 있습니다. 의장 잘못 뽑았다고. 근데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 어쨌든 10일까지 지금 연장된 상태니까 그 사이라도 국민의힘의 수정안을 가져와야겠죠. 제시해야죠. 근데 추경호 대표가 절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일에? 저희는 만약에 수정안 예. 제출 안 하면 더 강한 삭감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강한 삭감이 있습니까? 삭감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 삭감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정이 돼야 말이죠. 우원식 의장이 10일 날은 상정한다 그랬으니까. 상정할 것 같습니까? 예. 그때는 뭐 그 조건으로 네네.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조건으로. 아니 제가 근데 뉘앙스를 보니까 예. 제 느낌에는 정치부에 오래 있었으니까 정치 상황을 많이 봤으니까 또 연기를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 10일 완전히 마지노선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기후가 현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이제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우원식 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정해야 된다 1번, 상정하지 말아야 된다, 좀 시간을 둬야 된다 2번 했더니 다 1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시청자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우원식 의장 이 민주당의 삭감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수정안 가져오거나 증액안을 안 가져오면 민주당 이 삭감안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하신 분들 1번, 좀 그래도 여당을 기다려줘야 된다 하신 분 2번, 댓글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1번 상정해라, 2번 좀 기다려달라. 1번, 2번 댓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이렇게 예산안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예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른 그런 예결위 통과와 또 상정을 하라라고 삭감안을 들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데 1번이 압도적입니다. 그럼요. 네, 1번이 민심이 이 민심을 좀 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의장한테 좀 많이 전달을 하셔야겠습니다. 꼭 전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이건 뭐 의원님도 많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민심을? 그럼요. 저희가 지금 저희 민주당이 저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 잘했다 그래요. 문자도 오고 상법 개정도 꼭 해야 된다라고 상법 개정도 하고. 해야 되고. 네.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그 고위 전략 회의를 월요일날 하는데 상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쭉 했었어요. 거기서. 네. 근데 이재명 대표님 보니까 우리가 상법 개정안 낸 게 한 5가지 되거든요. 음. 약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이재명 대표.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거래소 가서 확실히 또 보시고 뭐 삼부통은 그래프까지 보시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주식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법 개정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그 주주까지 확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그런 해야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회이사 있잖아요. 네. 그 사회이사를 상징적으로나마 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꿔요. 그리고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을 두게 돼 있거든요. 네. 사회이사를 그리고 3분의 1 이상으로 좀 숫자도 늘리고 그리고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도요. 집중 투표제를 도입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사의 수만큼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가 10명이면 소액주주들이 10표를 행사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좀 원하는 이사를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최소한 그렇네요. 그쪽에다 몰표를 던지면은 뽑힐 수 있는. 근데 이건 자산 규모 2조 이상의 아주 대기업들만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집중 투표제에다가 이제 또 이제 감사의 기능, 감사위원회 기능이 강화돼야지 견제 감시를 잘할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데 반드시 2명은
그 분리 선출해라 이사와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감사위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회이사를 뽑을 때 그 감사위원은 별도로 2명을 분리 선출해라. 그전에 1명이었거든요. 네. 이 2명을 분리 선출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액주주들이 네. 그 의견 개진을 하려면 주총장에 가야 되잖아요. 주주총회. 근데 주주총회를 오프라인 공간에 참석해야 됐거든요. 맞아, 직접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자주총도 병행하게. 요렇게가 센트예요. 야, 주주분들 정말 좋아하시겠는데. 근데 이제 대표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래요? 아니 그 감사위원 2명만 해가지고 그럼 감사위원회를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면 어차피 2명 뭐 저 거수기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네. 1명으로 늘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1명은 그렇죠. 감시는 원칙독이 있는 거예요, 예. 안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요. 이 상법 개정안도 꼭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안도 꼭 통과가 돼야 되는 내년도 예산은 빨리 확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정 의원님, 김현정 TV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김현정 유튜브 TV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유튜브가요 이름이 김현정 TV가 아니라 평택이 앞에 붙어요. 평택 김현정 TV. 왜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현정 치면은 CBS 김현정, 뭐 가수 김현정이 나와가지고 평택 김현정. 잊지 마십시오. 평택 김현정 TV. 그래다 28,400명 정도 됩니다. 아직 평택 김현정 TV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가셔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또 후원 계좌도 이렇게 또 이제 12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당당하게 그 재벌 대기업과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소액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실탄이 필요하죠. 그리고 10만 원 이건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 계좌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현정 TV, 그냥 김현정 TV가 아닙니다. 평택 김현정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감사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